네, 계속해서 종목 공감으로 이 시간 이어갑니다. IM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수철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은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세요? 지금 보면은 선진 시장이 상당히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선진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서 회사가 좋아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를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어떤 기업인가요?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두산 인프라코어는 업력이 오래된 기업입니다. 1937년도에 조선기계제작소로 설립이 돼서 한국기계공업, 대우중공업, 대우종합기계라고 계속 이렇게 주인이 바뀌면서 2005년도에 두산그룹이 편입이 되면서 두산 인프라코어로 명명이 되면서 우리나라 그 건설기계, 공작기계, 엔진 등 이 기계산업의 선도업체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기계산업의 선도업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매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쪽이 기계 쪽인 거죠? 공작기계는 네. 매출 비중이 두 번째고요. 예. 제일 중요한 건 건설기계 건설기계 쪽이 많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사업부분별로 해주시죠. 좀 설명을 예. 드리겠습니다. 제일 매출 비중이 높은 것이 이제 그 매출 비중 77% 차지하고는 건설기계 부분입니다. 건설기계 부분도 좀 헤비한 대형, 중대형 굴삭기 쪽 시장 이 지금 이제 북미나 유럽 지역에서 상당히 지속적으로 채널이 커버리지 확대가 되어지면서 경쟁력이 제고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대리점의 구조조정 및 작년 하반기에 7.5톤의 대형 신모델이 나오면서 작년에 호조를 보이다가 그 1분기에 조금 이제 매출이 감소되면서 시장에서 좀 노이즈가 발생을 한 사업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방송 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중국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15% 미만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중국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두산 인프라코어가 오르고 중국이 좀 나쁘다라고 하면 두산 인프라코어가 거기에 좀 휘두르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네. 좀 보완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건설기계 사업 부분도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이 헤비한 사업 부분이 있고 반대로 또 컴팩트한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제 글로벌 컴팩트 로더라 해서 소형 운전기죠. 밥캣 제품 같은 게 이제 시장에 많이 포진되어져 있는데 이런 그 SSL 시장 같은 경우는 마켓쉐어 1위를 공고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사업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 부분 두 번째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매출 비중 15% 차지하고 있는 공작기기 부분입니다. 공작기기 같은 경우도 이제 전방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나 IT 산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지금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하이엔드 제품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수익성도 개선이 되어지고 있는 사업 부분입니다. 세 번째 이제 매출 비중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엔진 사업 부분인데 엔진 사업 부분이 좀 그동안 투자하고 연구 개발하느라 실적이 저조하다가 작년에 이제 새로운 배기 규제에 맞춘 신제품이 탄생되게 됨으로써 올해 본격적인 성장이 예상되어지고 있는 사업 부분입니다. 네, 정말 두산 인프라코어 하면은 딱 생각나는 것이 말씀해 주셨듯이 중국 관련주거든요. 네네. 하지만 뜯어보면은 중국향 매출은 한 15%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전반적인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일단 그 사업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예. 지금 그 수익을 개선시켜주고 있는데요. 상호 보완적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이제 선진 시장에서 DII, 그러니까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인터내셔널이라고 했고 해외 법인이죠.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밥캣이라고 하는 회사를 연상하시면 될 텐데요. 밥캣이 상당히 선진 시장에서 호조를 보이다가 금년 1분기 같은 경우는 또 신흥 시장에서 실적이 호조를 보이게 됨으로써 상호 보완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익 안정성이 제고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은 작년에 신규로 개발된 엔진이 G2 엔진입니다. G2 엔진이 출시됨으로써 엔진 사업부도 수익성이 개선이 되면서 1분기 같은 경우는 BEP 이상으로 지금 회복이 되어지고 있고 2분기는 더욱더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여러 사업부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주고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 그러니까 매출 비중 15% 미만인 중국에 너무 국한되어서 보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두산 인프라코어의 그 이익 구성을 놓고 보면은 밥캣하고 공작기계 부분, 그리고 G2 엔진 부분이 성장을 끌고 가고 있는 이익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래도 또 중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수 있을 텐데요. 네. 중국 같은 경우 중국 그 굴삭기 매출이 두산의 자회사인 밥캣의 매출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방송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 시장이 지금 그 좋아지면서 그 해외 법인의 매출이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북미 법인 같은 경우는 생산 캐파가 4만 대 캐파인데 현재 풀 가동 중이고요. 유럽 공장 같은 경우는 생산 캐파가 연간 1만 대 수준인데 현재 60% 수준 가동률에서 점점 회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인프라코어의 건설기계 부분은 선진 시장의 회복에 따라서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점수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실 두산그룹은 투자하시길 좀 꺼려하시는 요인 중에 하나가 그 재무제표 이해가 상당히 힘듭니다.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노력을 그래도 좀 작년에 재무구조 개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추가 자본에 대한 어떤 투자로 인해서 그 주주 권익이 감소될 수 있는 부분은 리스크는 좀 줄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좀 점수를 주고 싶고요. 그 본격적으로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매출이 신장되게 되면은 이 두산 인프라코어가 속해 있는 이 그 기계 산업 같은 경우는 상당한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정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기계 관련 산업이 매출액 증가가 되면 영업이익률이 급격하게 개선이 되어지는 레버리지 효과는 올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기대되어지고 있는 두산 인프라코어의 투자 포인트로서 좀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 매출액 증가율이 지금 세계 산업 생산 증가율이 향상되면서 추가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매출 비중이 제일 높은 북미 지역 같은 경우에 주택 판매량이 증가가 되어지고 있고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건설기계 수요가 증가되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는 캐터필러의 강세를 통해서도 비교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사업으로 이제 G2 엔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내 최초의 미국 환경청 산업용 엔진용 최신 배기가스 교체인 티어4 파이널에 만족하는 친환경 엔진입니다. 그래서 경쟁사 대비 고비용, 저비용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선진국의 경기 회복의 영향을 상당히 큰 폭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국 관련주라고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모멘텀에 따라서 실적이 좀 보여진다면은 많이들 또 관심을 다시금 갖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적은 어떻게 나올까요? 1분기 매출은 상당히 안정적인 매출을 보였습니다. 전년 동기보다 약 3% 증가한 2조 5,800억 원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보다도 72% 증가한 988억 원을 시현하였습니다. 금년 예상 매출도 전년보다도 약 8% 증가한 8조 3,760억 원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 25% 증가한 4,630억 원이 예상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전 저점에서 쌍바닥 형태를 만들고 현재가 매수는 큰 무리가 없으실 것 같고요. 목표가로서는 1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12,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인프라코어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IM투자증권 영업부 이수철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